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국채를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ECB가 국채 매입을 재개하는데 리스크나 어려움은 없는 걸까요? 예, 최근에 유럽중앙은행이 유럽 재정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결국은 2일에 확인하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채 매입이라든지 LTR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유럽중앙은행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과거보다는 다소 좀 제한적인 방식이거나 또 규모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난 2010년에 유럽 재정위기가 발발한 이후에 유럽중앙은행의 총 자산이 급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위기 대응에 나서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7월 18일 유럽중앙은행의 총 자산,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이 있었던 지난 2010년 4월 말 대비해서 현재 57.4%나 급증한 상태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총 자산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그동안 그리스 등 재정 취약국들의 국채 매입과 더불어서 단기자금 공급 조작이라든지 또 LTRO 등 유럽은행들에 대한 대출을 계속해서 확대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연준의 총 자산 규모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미국 연준의 총 자산도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1, 2차 양적 완화 등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자산은 그리스가 그 구제금융을 신청한 2010년 5월 이후에 어느 정도 22%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현재 유럽중앙은행의 총자산 증가가 미국 연준의 총자산보다 훨씬 과대하게 좀 증가했다는 그런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유럽중앙은행의 좀 정책적인 대응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좀 시사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을 재개하는 데 있어서 총자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총자산이 GDP 대비 얼마나 크게 증가를 한 건가요? 단순히 총자산이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이런 비교보다는 결국은 그 지역의 GDP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여부를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의 총자산은 유로존 GDP와 비교해 볼 때도 과다하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미국 연준의 총자산 규모가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0년과 2007년까지 평균 6.6%에서 서브프라임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 직후 15%대로 크게 증가했고요. 이후에 1, 2차 양적 완화 등의 영향으로 작년에 19.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연준의 자산 규모는 IMF에서 추정한 GDP를 기준으로 볼 때 18.4%로 다소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의 총자산 규모, 유로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에서 2007년에 평균 12.5%에서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에 20%대로 확대되었고요. 올해의 비중은 30%를 상회할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럽중앙은행의 과대한 총자산 규모,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향후 유럽중앙은행은 앞서 시행된 국채 매입이라든지 1, 2차 LTR로보다 강화된 정책을 단행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유럽중앙은행이 그 국채 매입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대 악재로 부상한 스페인 국채로 한정할 가능성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재정 취약국들의 국채 매입에 ESM을 활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은 오는 9월 정도 출범하게 될 ESM이 출범하기 전까지 유럽 국채시장에서 안정판 역할을 대신하는 정도로 좀 역할을 축소할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유럽 쪽 분위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국내 시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일째 상승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60일 이동평균선 위치한 1850포인트 선, 어느 정도 상향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오늘 밤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시작되는 미국의 FOMC 회의에서 연준이 QE3를 전격적으로 단행할 가능성,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 부분 낮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서 연준이 QE3 단행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와 또 QE3 단행 시기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줄지 그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그 코스피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유럽 중앙은행의 또 그 양적 완화 이에 대한 기대감과 또 이런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그 과정이 코스피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IT와 자동차로 대표되는 기존 주도주에 대해선 긍정적인 관심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더불어서 에너지 업종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국내 시장 전략까지 자세히 세워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승표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